평생 지켜온 40년 우정, 하지만 이상한 조짐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관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는 내 친구의 얼굴.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어요. 내 남편보다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런데 그날 그 표정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친구가 관을 어루만지며 속삭이던 그 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건 조문객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유족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40년간 제 곁을 지켜준 이 사람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은희와 나는 25에 만났습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던 작은 양장점에서였죠. 언니, 우리 평생 친구하자. 은희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우린 월급 봉투를 받고 떡볶이를 사 먹으며 그렇게 약속했죠. 그리고 정말로 평생 친구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의 남편 재욱 씨를 만난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어요. 1985년 친구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 재욱 씨는 과묵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죠. 언니,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착해 보여. 은희가 먼저 말했어요. 신기하게도 은희는 재욱 씨를 한 번 본 것만으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은희는 제 곁에 있었어요. 예식장 예약부터 한복 고르는 것까지 친정 식구보다 더 열심히 도와줬죠. 나도 언니처럼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은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냥 혼자가 편해. 그게 은희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부부의 삶.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재욱 씨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나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1997년 IMF 때였죠. 그때도 은희가 있었어요. 언니, 내가 좀 도와줄게.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은희는 자기 적금을 깨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800만 원. 그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우린 5년을 꼬박 갚았습니다. 은희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언니, 천천히 갚아. 우리 사이에 그게 뭐 중요해? 그런 친구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도 은희는 우리 집에 와서 밤낮으로 도와줬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 은희는 고모처럼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은희 이모가 제일 좋아. 우리 큰애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은희는 끝내 혼자였습니다. 한두 번 누군가와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는 혼자가 편해. 진짜로. 50대가 되어서도 60대가 되어서도 은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독립적인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은희의 선택이라고 존중했죠. 그런데 작년부터였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어요.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과는 폐암 3기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재욱 씨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죠. 은희에게 전화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내가 지금 갈게. 은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은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언니, 오늘 내가 재욱이 오빠 병실에 갔다 올게. 언니는 좀 쉬어. 언니, 재욱이 오빠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왔어. 병원 음식은 맛이 없잖아.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남편과 은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은희의 손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둘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어요. 아, 당신 왔어? 은희가 좀 힘들어 보여서 위로해주는 중이었어. 재욱 씨의 설명.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재욱이 오빠가 위로해주셨어. 은희의 해명. 그럴 수도 있죠. 우린 40년 지기니까.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은희한테 뭔가 말한 거 있어? 내가 모르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오래된 친구잖아. 나도 은희 걱정돼서 그래. 그렇게 대답했지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남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3차례 받았지만 암은 간으로 전이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통증 관리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시한부라는 뜻이었죠. 남편은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은 이제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우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희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가는 날도 많았어요. 언니, 내가 재욱이 오빠 좀 봐줄게. 언니는 마트 다녀와. 언니, 내가 오빠 목욕 도와드릴게. 언니 혼자는 힘들잖아.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과했어요.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욱 씨와 은희의 대화. 미안해, 은희야. 정말 미안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오빠가 행복하면 됐어요. 무슨 대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온도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건 40년 지기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치고 말았죠.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괜찮아? 은희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응. 미끄러워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틀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새벽 4시 23분.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손이 스르르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여보. 하지만 재욱 씨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어요. 재욱 씨가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은희가 통제가 안 됐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오빠. 그렇게 소리치며 영정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관 앞에서도 엎드려 몸을 떨며 울부짖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고인과 무슨 관계신가요? 우리 큰아들이 당황해서 은희를 일으켰어요. 이모, 정신 차려요. 이모, 제발. 하지만 은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보다 더 크게, 저보다 더 절절하게. 그 모습을 보는 게 이상하게도 화가 났어요. 왜 저렇게까지 우는 거지? 왜? 은희가 관 앞에서 혼자 속삭이는 걸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실례지만 저분이 고인과 각별한 사이셨나 봐요? 네. 오래된 친구예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은희는 빈소를 지켰어요. 유족석도 아닌데 제 옆자리에 앉아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고인과 40년 지기였어요. 은희는 그렇게 소개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마치 자기가 상주인 것처럼. 발이 나던 날 은희는 영구차를 따라 화장장까지 왔습니다. 화장장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은희가 관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오빠 먼저 가지 마세요. 제발. 그건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친구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내가 며칠 있다 연락할게. 언니도 좀 쉬어.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본 은희였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은희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하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왜 피하는 거지? 불안했어요.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 책들, 서류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발 상자만 한 크기의 나무 상자.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 컬러 사진들. 대부분 재욱 씨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군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재욱 씨.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해 보였습니다. 재욱 씨는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여자는 재욱 씨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와 찍은 사진 중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어요. 거기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3년 봄. 나의 첫사랑, 은희에게. 은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상자를 뒤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 뭉치, 노란색으로 변색된 편지지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20통은 좋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봉투가 뜯기지 않았어요. 겉봉투에 적힌 보낸 사람, 이름, 알파벳, 손이 떨려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뜯기지 않은 편지였어요.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고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40년간 매일 주고받은 메모지, 생일 카드, 편지들. 그 글씨체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은희의 필체였어요. 재욱 오빠, 오늘도 당신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 명동 거리를 걷다가 당신이 좋아하던 붕어빵 가게 앞을 지나쳤어.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 당신은 내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을까? 아니면 읽지도 않고 버렸을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냥 당신이 행복하면 돼. 당신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 축하해. 진심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 나는 이제 그만 편지를 쓸게. 이게 마지막이야. 사랑했어, 재욱 오빠.
1985년 10월 2일. 은희가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른 편지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은희가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약 2년간 은희가 재욱 씨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대부분이 뜯기지 않았습니다. 재욱 씨는 이 편지들을 읽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40년간 이 상자 깊숙이 숨겨둔 채로 신음 같은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은희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 은희가 우리 부부를 그렇게 챙긴 이유, 은희가 남편의 병실에 매일 온 이유, 은희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운 이유, 그리고 지금 제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40년간 은희는 재욱 씨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23통의 편지, 은희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 1983년 은희와 재욱 씨는 연인이었습니다. 명동 양장점에서 일하던 은희가 공장 노동자였던 재욱 씨를 만난 거예요.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재욱 씨도 은희를 사랑했다고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재욱 씨의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애가 뭘 안다고. 재욱 씨의 어머니는 은희를 싫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1985년 재욱 씨의 어머니가 정해준 맞선 상대가 저였습니다. 재욱 씨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은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편지의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욱 오빠, 어머니가 날 싫어하는 거 알아.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오늘 당신이 만난 그 여자 어땠어? 예뻐? 착해? 당신한테 잘 어울려? 오빠, 제발 행복해. 그것만이 내 소원이야. 그리고 마지막 편지. 1985년 10월 2일. 제가 재욱 씨와 결혼식을 올린 날이 10월 10일이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은희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을 보내줄게. 행복해. 그리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왜 은희가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은희야, 나야. 언니. 은희야, 나 집 정리하다가 편지 발견했어. 전화기 너머로 은희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40년 동안? 어떻게 말해? 친구 남편을 사랑했다고? 은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재욱이 오빠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40년간 우리 곁에 있었던 거야? 재욱이 보려고? 그것만은 아니었어. 언니도 좋아했어. 진짜로. 하지만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희야, 언니 나 이제 못 볼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4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희가 서 있었어요. 40년을 알고 지냈지만 그렇게 초라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 말없이 안으로 들어온 은희는
재욱 씨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침대는 이미 치웠어요. 옷장도 비워뒀죠. 빈 방. 은희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사진과 편지 뭉치를 올려놨어요. 이거 다 봤어.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은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사진, 1983년 봄이라고 적혀 있더라. 너랑 재욱이가. 네. 은희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날, 한강공원에서 찍었어요. 재욱이 오빠가 카메라 빌려서 말해줘. 처음부터. 은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82년 봄이었어요. 명동거리에서 재욱이 오빠를 처음 봤어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재욱 씨. 은희는 그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착해 보였어요. 우연을 가장해 말을 걸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다고 했어요.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재욱 씨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은희는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때문에 오빠가 부모님과 싸우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연락도 끊었다고 했어요. 재욱 씨가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3년 뒤에 다시 서울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를 만났지. 네.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요. 재욱이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내가 당신 남편의 첫사랑이었다고? 은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오빠는 언니를 선택했고 나는 지켜보기로 했어요. 40년간 은희는 멀리서 재욱 씨를 지켜봤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서 언니 저는 정말 뺏으려 한 적 없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도요. 다만 그 사람이 행복한지 보고 싶었어요. 오빠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재욱 씨는 마지막 며칠간 거의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오빠 손잡고 있을 때였어요. 언니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꽉 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은희야, 미안해. 너를 행복하게 못해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오빠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은희는 울먹였어요. 언니, 저는 당신 남편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절대 뺏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달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으면서 재욱이를 바라본 거잖아. 그게 뺏지 않은 거야? 아니에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언니도 사랑했어요. 진짜로. 언니가 행복해야 오빠도 행복하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은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나가줘, 은희야. 언니, 제발, 좀 혼자 있고 싶어. 은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알아. 내가 미안한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너를 볼 수가 없어. 은희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언니,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무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해하려는 마음까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물건 정리를 마저 하기로 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잠겨있던 곳. 열쇠를 찾아 열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재욱 씨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은희에게.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2장의 편지지. 재욱 씨가 병원에서 쓴 것 같았어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겠지. 미안해. 마지막까지 말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 남기게 돼서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 나는 젊은 시절 은희를 사랑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진짜 사랑이 뭔지 난 당신과 살면서 알았어. 매일 아침 깨우던 당신의 목소리. 힘들 때 내 손 잡아주던 당신의 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던 당신의 모습. 그게 사랑이었어, 여보. 은희는 그냥 젊은 날의 아픈 기억일 뿐이야. 은희에게 미안한 건 그 아이가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았다는 거야. 내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은희에게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라고 말해주지 못해서. 여보, 부탁이야. 은희를 용서해줘. 그 아이도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줘. 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 사랑했어. 진심으로. 당신의 남편 재욱.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 왜 이런 말을 죽어서야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에게. 여보세요. 은희야, 나야. 집으로 와줄래? 1시간 뒤 은희가 왔습니다. 편지를 내밀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남긴 거야.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언니, 은희야, 재욱이 말이 맞아. 우린 둘 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만 힘들어하자. 언니, 정말 괜찮아요? 솔직히 괜찮지 않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 더 괜찮지 않더라. 은희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간 나눈 수많은 포옹. 하지만 이번 포옹은 달랐어요. 아픔과 용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은희야. 나도 미안해.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은희와 저는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만나지도 않아요. 전화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일주일에 한 번쯤 함께 차를 마시러 나갑니다. 언니, 요즘 어때? 그냥 살아가고 있어. 너는? 저도요. 우린 더 이상 모든 걸 공유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제 은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나 내년 봄에 제주도로 이사 갈까봐. 제주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너무 늦은 걸까?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새로운 시작.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늦었어. 재욱이도 그렇게 바랐을걸. 은희가 웃었어요. 40년 만에 보는 진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가질 수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는 저를 사랑했지만 은희도 잊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그를 사랑했지만 저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모두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하려 합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우린 서로를 잃고 또 찾는 존재일 뿐입니다. 40년의 비밀. 그 비밀이 폭로됐을 때 모든 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폐허 속에서 우린 새로운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지만 더 진실한 관계. 오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어요. 봄이 오면 은희는 제주도로 떠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를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이 끝은 아니라는 걸. 그저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는 걸. 은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년 봄 제주도 놀러 갈게. 맛있는 거 사줘. 곧 답장이 옵니다. 그래, 언니. 바다 보러 같이 가자. 저는 미소 짓습니다. 40년 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장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